안녕하세요. 마당새 아담입니다. 오늘도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볼까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숙종 시절 평안도 의주 땅에 박진사라는 점잖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진사 부부는 마흔이 다 되도록 자식이 없다가 애타는 기다림 끝에 무남동료 옥경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옥경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옥경은 돌이 채 지나기도 전에 마당에 대돌을 혼자 밀어 옮겼고 10살이 되자 커다란 물덩이를 한 손으로 거뜬히 들고 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네 아낙들은 시상해나 박진사댁 아씨는 사내로 태어나시지 어찌 여자로 태어나셨을꼬 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옥분이 15이 되자 그 힘은 한층 더해져 사내 종 둘도 끙끙대며 들던 벼섬을 혼자서 번쩍 들어옮기니 종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박진사는 여너집 규수 같지 않은 딸이 걱정되어 곰방대만 뻑뻑 빨아대고 있었습니다. 옥경은 바느질과 길쌈을 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서상경을 줄줄 외울 만큼 학식도 깊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어느 산에 못지않다는 소문 탓에 혼처를 알아볼 때마다 돌아오는 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렇게 옥경은 25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박진사는 김진사와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여보게 김진사,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옥경이가 인물도 곱고 글도 깊은데 어찌하여 혼담 한번 들어오는 곳이 없단 말인가? 박진사의 하소연을 듣고 있던 김진사는 술잔을 내려놓고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박진사, 한양에 사는 내 먼 친척 중에 윤참몽이라는 이가 있는데 그 집 외아들이 이제 24이 되도록 짝이 없다 하더이다. 허, 그래. 그댁 자제의 인품은 어떠하신가? 글재주가 제법 있어 과거길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들었네. 살림은 좀 기울었으나 양반가의 기본은 갖추었으니 한번 사주단자를 보내보시게나. 박진사는 기가 솔깃하여 그 자리에서 매파를 한양으로 보냈고 며칠 뒤 윤참봉 댁에 흔쾌한 승낙이 당도하였습니다. 그제서야 박진사 부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혼수 준비로 바쁜 어느 날 옥경은 어머니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신랑 되실 분은 어떤 분이신지요? 그 댁이 살림은 좀 기운다지만 외아들이 글 공부를 깊이 하였다 하더구나. 너와 잘 어울릴 것이니 부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집살이를 잘 견뎌내거라. 옥경은 신랑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한양에서는 윤참봉이 외아들 치덕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윤참봉은 한때 작은 벼슬을 지냈으나 살림이 점점 기울어 끼니를 그르는 날이 잦았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살림살이에도 외아들 치덕만큼은 글 공부에만 매달리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치덕은 3번이나 과거에 낙방을 하였고 책만 파고 있던 몸은 허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치덕아, 의주 땅 박진사 댁에서 사주단자가 당도하였구나. 아버님, 의주라 하시면 천리길이 아니옵니까? 천리길이긴 하다만 박진사 댁이 살림이 넉넉하다 하니 우리 집안으로서는 더없이 좋은 혼처가 아니겠느냐. 치덕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그댁 규수의 인물 됨됨이는 어떠하다 하옵니까? 윤참봉은 그 자리에서 매파를 불러들였고 매파는 입에 침을 발라가며 느스레를
그대가 싫어 말할 것 같으면 의주 천하의 미색인데다가 살결은 밭꽃처럼 희고 허리는 하늘 버들가지처럼 가늘다 하더구만요. 정말이요? 거기다가 바느질이면 바느질, 길쌈이면 길쌈, 못하시는 게 없고 사서상현까지 줄줄 외울 정도로 학식까지 깊으시다 하더구만요. 치덕은 매파의 말을 들으며 가냘프고 어여쁜 신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며칠 뒤 치덕은 평안도 의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봄바람은 산들산들 불었고 길가 진달래꽃은 허드러지게 피어 있었으나 치덕의 눈에는 오직 신부의 고운 얼굴만 아른거렸습니다. 이보시오들, 며칠이면 의주에 당도하겠는가? 예, 날이 닷새는 좋게 걸립니다요. 치덕은 서둘러 가자며 재촉하였습니다. 마침내 의주에 당도한 치덕은 처가 근처에 마련된 사처방에서 평상복을 벗고 사모간대로 갈아입은 뒤 박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너른 마당에는 혼례청이 사려져 있었습니다. 신부는 두꺼운 화롯에 큰 족도리를 쓰고 면사를 들이워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나 치덕은 그 모습만 보아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치덕은 집내가 이끄는 대로 정신없이 혼례를 치루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자 동네의 장정들이 신랑 다루기를 한답시고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들, 이러지 마십시오. 소생 본디 몸이 많이 약하옵니다. 그러나 장정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치덕을 거꾸로 매달아 발바닥을 매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치덕은 진땀을 흘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아! 장정들은 한참을 더 놀리다가 치덕을 풀어주었고 치덕은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지도 못하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잔치가 파자 늙은 하인이 등잔보를 든 채 치덕을 신방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치덕은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쉬고는 후 신방문을 살그머니 열었습니다. 마침내 신부 앞에 마주 앉은 치덕은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신부의 면사를 들어 올렸습니다. 신부의 얼굴을 본 치덕은 그만 자리에 벌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등잔불 아래 비친 신부의 모습은 가녀린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어깨가 떡 벌어진 장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치덕은 속았다는 분한 마음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올랐습니다. 옥경은 신랑의 얼굴을 보고는 무언가 잘못된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옥경은 내색도 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어찌 그리 안색이 좋지 않으시옵니까? 아니, 그냥 내가 갑자기 속이 좀 답답하오. 옥경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잠시 기다려 주시지요. 시원한 냉수를 가지고 오겠사옵니다. 옥경이 신방문을 닫고 조용히 마당으로 나서자 치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런 신부와 한평생을 살아갈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치덕은 안절부절하며 신방 안을 서성이다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 평생 저런 신부와는 한평생을 살 자신이 없으니 일단 이곳을 벗어나자. 마음이 급해진 치덕은 사모간대를 벗어던지고 가지고 왔던 포찜 하나만 움켜쥔 채 뒷마당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치덕은 발끝을 죽이며 살금살금 뒷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담장 옆에 놓인 빈 항아리를 디딤돌 삼아 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신없이 달아났습니다. 한참 뒤 냉수를 들고 돌아온 옥경은 텅 빈 신방과 활짝 열린 뒷창을 보고는
모든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옥경은 말없이 등잔불만 바라보며 자리에 앉아 있었고 신방 안에는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심지 소리만이 가득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신방에 들른 어머니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으며 통곡을 시작하니 박진사 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랑채의 박진사도 곰방대를 마룻바닥에 내던지며 이런 고얀 놈이 있나? 첫날 밤에 신랑이 도망을 쳐? 윤참봉이 자식을 어찌 길렀길래 이 같은 무례를 저지른단 말인가? 당장 한양으로 사람을 보내 그 자식의 멱살을 잡아와야겠다. 나으리, 진정하십시오. 새신랑께서 한양으로 가셨을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가셨을지 누가 알겠사옵니까? 아이고, 분통이 터진다. 분통이 터져. 우리 옥경이 가엾어서 내 어찌 두 발을 뻗고 잘 수 있겠느냐?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옥경만은 한마디 말도 없이 신방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긴 생각에 잠겨있던 옥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롯과 족두리를 벗어 곱게 켜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무명 저고리에 무명 치마로 갈아입고 치마끈을 단단히 동여매더니 집신을 신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옥경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옥경아, 너 어디를 가려고 그러느냐? 어머니, 소녀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는 없사옵니다. 신랑 되실 분의 행방을 직접 찾아보겠사옵니다. 방가의 교수가 어찌기를 나선단 말이냐? 사람을 풀어 찾으면 될 것을 너까지 나설 필요 없느니라. 어머니, 소녀의 일은 소녀가 풀어야 하옵니다. 사람을 풀어 끌고 온들 그 마음이 돌아오겠사옵니까? 소녀가 직접 만나 사정을 들어보고 함께 오도록 하겠사옵니다. 박진사도 처음에는 펄쩍 뛰며 만류하였으나 옥경의 굳은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허허, 정령 떠나야겠느냐? 길이 험하고 인심이 사나운데 여인 혼자 어찌 간단 말이냐? 아버님, 소녀의 몸은 보통 여인과 다르오니 너무 염려치 마시옵소서. 박진사는 한숨을 내쉬다가 노자를 두둑히 챙겨 옥경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너의 의지를 꺾을 수 없으니 갔다 오도록 하여라. 부디 몸 조심하거라. 옥경은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린 뒤 대문을 나섰습니다. 박진사 부모는 대문 앞에 서서 옥경이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옥경은 가장 먼저 의주땅 주막에 들러 젊은 선비가 지나갔는지 주모에게 물었습니다. 주모, 어젯밤이나 새벽녘에 젊은 선비가 이 길로 지나가지 않았어? 새벽녘에 안주 쪽으로 정신없이 달아나는 선비를 본 듯합니다요. 옥경은 가는 곳마다 주막과 객점에 들러 신랑의 행적을 차근차근 캐물으며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치덕은 집시는 다 떨어지고 도포자락은 가시덤불에 찢긴 채 어디인지도 모를 산길을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산속의 냉기와 줄임비를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치덕은 덜덜 떨리는 몸으로 홧김에 저지른 그날 밤의 도주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속았다는 분한 감정 때문에 뒷일은 생각지도 않고 도망쳐 나온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옥경이 안주 땅을 지나 묘양산 아랫역에 다다른 것은 길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어수선한 사람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경이 발걸음을 재촉하며 마을 어귀에 닿아 보니
비탈길 한복판에 짐을 잔뜩 실은 소달구지가 옆으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수레에서 굴러 떨어진 살쏨이 길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그 아래로 늙은 농부 하나가 다리가 깔린 채 신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장정 너댓이 수레를 들어 끌어올리려 끙끙대고 있었으나 짐이 무거워 좀처럼 들어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옥경은 그 광경을 보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소녀가 한번 들어보겠사옵니다. 아이고 처자, 이 무거운 수레를 어찌 들겠다는 게요? 위험하니 어서 물러서시오. 옥경은 대꾸 대신 치마끈을 단단히 고쳐매고는 두 손으로 수레의 멍에 부분을 움켜쥐었습니다. 옥경이 한쪽 무릎을 꿇고 어깨에 힘을 주어 천천히 들어올리자 그 무거운 수레가 거짓말처럼 한쪽으로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보게들, 어서 어르신을 끌어내게. 처자가 들고 있을 때 얼른 빼내야 한다네. 장정들은 늙은 농부를 조심스레 끌어내었습니다. 농부가 안전한 곳으로 옮겨지자 옥경은 천천히 수레를 내려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을 떡 벌린 채 한참 동안 옥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자가 저 무거운 수레를 어찌 들어 올렸단 말이오? 대단하오. 처자가 아니었더라면 어르신께서 큰일 날 뻔하였소이다. 이장으로 보이는 흰 수에 모인 노인이 한 걸음에 달려와 낭자 고맙소이다. 처자가 아니었더라면 어르신께서 큰일 날 뻔하였소이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괜찮사옵니다. 어르신께서 무사하시면 그뿐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따뜻한 밥이라도 대접하고 싶다며 옥경을 느릅마루에 앉혔습니다. 곧 마을 안악들이 보리밥에 된장국을 정성껏 차려내었고 옥경은 그제서야 사흘 만에 따뜻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옥경은 마을 어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혹 묘향산 골짜기에 젊은 선비가 있다는 소문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마을 노인은 잠시 곤방대를 빨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묘향산에 청풍암이라는 작은 암자가 있어요. 그 암자에 젊은 선비가 있다고 하기는 하더군요. 고맙습니다, 어르신. 그 암자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일러주십시오. 노인은 친절하게 길을 일러주었고 옥경은 이튿날 새벽 마을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옥경이 묘향산 깊은 골짜기로 들어선 것은 마을을 나선 지 한나절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옥경은 어느덧 청풍암이라는 작은 암자 앞에 다다랐습니다. 암자에는 늙은 소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는데 그 곁에는 무명 행자복을 걸친 젊은 사내가 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다름 아닌 윤치덕이었습니다. 옥경이 살인문 안으로 들어서자 인기척에 고개를 든 치덕은 들고 있던 빗자루를 떨어뜨렸습니다. 부인, 아녀자의 몸으로 어찌 여기까지 찾아오셨단 말이오? 서방님은 저의 지아비가 아니시옵니까? 한번 짝을 맺은 사람이 어디로 가든 따라가는 것이 안하게 도리이옵니다. 치덕은 옥경의 말에 한참을 가만히 서 있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면목이 없소이다. 어찌 용서를 빌어야 할지 모르겠소. 용서라니요. 가당치 않사옵니다. 소첩의 모습이 다른 규수와 달라 많이 놀라셨을 것이옵니다. 늙은 노승이 두 사람의 사정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부인, 어찌 그리 너른 마음을 가지셨소이까?
부부의 인연이란 하늘이 맺어준 것이니 함부로 끊지 못하는 법이외다. 선비께서는 부인과 함께 돌아가시지요. 노승은 두 사람을 위해 따뜻한 주간 그릇을 내어주며 산을 내려갈 채비를 도와주었습니다. 치덕은 노승이 내어준 헌도포로 갈아입고 보찜을 챙겨 옥경의 뒤를 따랐습니다. 옥경과 치덕이 산을 다 내려와 며칠 전 수레를 들어 올렸던 그 마을 어귀에 들어섰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놀고 있던 아이들이 옥경을 먼저 알아보고는 신이 나서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옥경 부부를 둘러쌌고 이장이 한 걸음에 달려와 두 사람의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아이고 낭자, 다시 오셨소이까? 헌데 옆에 계신 선비는 누이신지요? 네, 소첩의 지압이 되시는 분이옵니다. 이장은 너털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마을의 은인께서 지아비를 만나셨다니 이 어찌 경사가 아니겠소이까? 어서 마을로 드시지요. 오늘은 단단히 한턱을 내야겠소이다. 이장은 마을 사람들을 시켜 느릅마당에 멍석을 펴고 큰 상을 차렸습니다. 이장은 옥경 부부를 상석에 앉히고 옥경의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낭자의 장사 같은 힘 덕분에 마을 어르신이 화를 면하셨으니 이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외다. 치덕은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칭찬을 들으며 옥경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장은 옥경 부부를 위해 사랑방을 치워 하룻밤 묵게 해주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두 사람은 사랑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치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부인, 첫날 밤 부인을 두고 야반 도주한 일 다시 한번 사죄드리겠소이다. 사내가 되어 어찌 그런 못난 짓을 하였는지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소이다. 서방님, 이미 지난 일이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부인을 칭송하는 모습을 보고 깨달은 바가 있소이다. 부인은 그저 힘만 센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구려. 치덕은 옥경의 두 손을 마주 잡고는 한참을 말없이 등잔불만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의주로 돌아가거든 다시는 부인을 실망시키지 아니할 것을 약조하겠소이다. 두 사람은 늦도록 마주 앉아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나누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다시 의주길에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음식을 한가득 싸주었고 이장은 마을 어귀까지 따라 나와 두 사람을 배웅하였습니다. 며칠 뒤 의주 박진사댁 느른기와진 대문 앞에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침 마당을 쓸고 있던 사머리가 두 사람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는 빗자루를 내던지고 한가름에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아씨, 아유 이게 꿈이요 생시오. 안채에서 어머니가 맨발로 뛰어나왔고 사랑채에서는 박진사가 도포자락을 떨치며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박진사는 한참 동안 사이를 노려보다가 곰방대를 한 손에 쥔 채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 윤서방! 자네가 무슨 면목으로 이 집 대문을 다시 넘어왔단 말이냐? 치덕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장인어르신, 저의 죄 100번을 죽어도 모자랍니다. 하지만 부디 한 번만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옥경도 치덕 옆에 함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부디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박진사는 한참 동안 곰방대를 입에 물고 멀리 마당을 바라보다가 우리 옥분이를 보아 이번만은 용서하겠네. 윤서방,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없도록 하시게. 네, 장인어르신, 평생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날부터 옥경은 몸이 약한 치덕을 정성껏 보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보약을 데려 치덕에게 따뜻한 보약 한 사발을 꼭 챙겨 먹였습니다. 한양의 윤참봉 댁에도 기별이 가서 사돈 간의 어색한 매듭이 풀렸고 치덕은 박진사 댁 별채에 자리를 잡아 다시 글 공부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봄, 마침내 치덕은 한양에서 치러진 과거에 급제하여 작은 벼슬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진사 댁에는 모처럼 큰 잔치가 벌어졌고 박진사 댁 부부는 사위의 합격 소식에 감격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옥경아, 내가 끝내 윤서방을 과거에 급제하도록 만들었구나. 아버님, 어찌 소녀의 공이겠사옵니까? 모두 부모님의 은덕이 두루 미친 결과이옵니다. 치덕은 장인 장모께 큰 절을 올리고는 옥분의 손을 잡으며 부인, 모두 부인 덕이오. 부인이 없었더라면 나는 아직도 묘향산 꼴짜기에서 빗자루나 들고 있었을 것이외다. 아니옵니다, 서방님. 서방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이옵니다. 두 사람은 그 이후로 슬하에 아들 둘, 딸 하나를 두고 단란하게 살아갔으며 의주 인근에서는 두 사람을 두고 가장 화목한 부부라 입을 모아 칭송하였다 합니다. 옛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약승강강이라 하셨습니다. 장사 신부는 힘이 아니라 비단 같은 마음으로 사내의 마음을 돌려 세웠으니 이것이야말로 부드러움이 굳셈을 이기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제 이야기가 소소한 즐거움을 드리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이 마당새 또 심심할 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하이 하이.